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그 네트워크 트러블 슈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트워크 트러블 슈팅 하는데 갑자기 네트워크 그 다큐멘테이션은 왜 중요하냐? 사실 다큐멘테이션이 정말 중요해요. 뭐든지 문서화 남겨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한 게 이런 다큐멘테이션인 것 같아요. 미국 애들은 뭐 할 때 보면 이런 걸 참 잘 남겨놓는데 그래서 어, 이게 운영자 입장에서 망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 제가 해 놨지만은 보름 있다, 1년 있다, 뭐 6 개월 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또 어떻게 세팅했지? 모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이런 다큐멘테이션을 봐 두면 해 놓으면 인제 보기가 편하죠.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토폴로지를 내가 늘 꿰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트러블 슈팅하는 프로세스, 그다음에 어떤 툴이 있는지, 그다음에 심턴 어떤 증상과 네트워크 코즈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걸 보고요. IP 커넥티비티에 대한 트러블 슈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다큐멘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완벽한 완전한 네트워크 디자인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니터하고 트러블 슈트할 때 상당히 필요한 것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 다큐멘트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지컬, 로지컬, 네트워크 토폴로지 다이어그램. 뭐 요것만 있어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특성에 대한 거를 포함하고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다큐멘트. 그다음에 네트워크 퍼포먼스 베이스라인. 이게 사실 그 베이스라인 퍼포먼스 베이스라인을 좀 알고 있어야지 어디가 조금 뭐 트래픽이 몰려 갖고 여기 좀 이상한데 그럼 사전에 모니터링하다 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좀 미리 프리액티브하게 액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이런 다큐멘테이션은 여기저기가 아니라 어느 한 군데에다가 보관하고 그다음에 백업을 해 놔서 혹시 문제가 있을 때 백업된 다큐멘테이션을 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업도 만약에 이 로케이션이랑 같이 두면 안 되겠죠. 세퍼레이트 로케이션에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하나의 피지컬 다이어그램이고요. 로지컬 다이어그램입니다. 피지컬하게 있는 거 보면 여기 어느 빌딩, 어느 룸, 와이어링 클로셋 해서 아주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얘가 인제 어떤 랙 어느 쉘프에 있는지 어느 랙에 인제 쉘프가 인제 이런 선반이죠. 랙 1 번에 쉘프 1번 뭐 이런 식의 가지고 나서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걔가 지금 피지컬하게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갖고 나서 딱 보면 좋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지컬하게 그다음에 어느 PC가 어느 룸에 가 있는지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디 가 있는지 피지컬 로케 토폴로지입니다. 로지컬 토폴로지는 뭐 딱 보면 이렇게 주소죠. IP 주소에 대한 세팅이 있고요.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주소. 그다음에 여기 버추얼 랜에 대한 것도 있네요. 버추얼 랜 10 번이 20 번이 어디에 쓰는 주소인지.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이더 채널로 얘가 또 묶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IP 주소가 몇 번인지. 그래서 딱 보게 되면 피지컬 토폴로지 보고 로지컬 토폴로지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얘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한눈에 보면은 네트워크 상황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디바이스 다큐멘터리. 이 디바이스 단위에 이 우리 디바이스 어떤 것이 있지? 라우터 디바이스 한번 볼까요? 라우터 디바이스 지금 우리가 라우터가 모델 ISL 4321이라고 하는 거에 얘가 센트럴 엣지 라우터고요. 룸 137에 있습니다. 룸 137이 어디죠? 룸 137에 요거 같아요. 브랜치 1 맞나요? G001 SV의 브랜치 ISP 4개의 인터페이스를 봐야 되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얘인가? 하나 둘 셋 넷. 얘인 것 같아요 지금. 인터페이스가 벌써 둘 셋 넷.
서버로 갖고 ISP로 갖고 하니까 그러네요. 4321 지금 요거에 대한 쓴 거예요. 하나 커넥티드 어디로 가 있는지에 대한 거. 거기에 해당하는 IP 주소. 그다음에 IPv6 주소. 그다음에 맥 주소. 우리가 이 맥 주소에 대한 거를 조금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에 조금 이렇게 좀 보안에 대한 걸 좀 철저히 하는 데는 저 맥 주소 갖고 시큐리티랍니다. 그래서 맥 확인된 사람만 사용자에 쓸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 맥 주소에 대한 것도 다 갖고 있는 게 좋고요. 여기 iOS 버전 얼마이고 지금 플래시에 동작하고 있는 그 iOS가 무엇인지에 대한 걸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까지 딱 또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위치 S1 카탈리시스 어떤 시스템 어떤 포트에다 쭉 연결돼 있고 엔드 시스템에 지금 서버 1, 2에 대한 PC1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얘 맥 주소가 어떻게 돼 있는 각각에 대한 게 어떤 서비스를 쓰고 있는지 OS가 뭐 어떤 거 쓰고 있는지 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DNS 정보며 DNS 정보까지 이렇게 이제 딱 이 디바이스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에 대한 데이터를 레코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 퍼포먼스, 노멀한 퍼포먼스에 대한 거를 하는 게 네트워크 베이스라인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어떤 정상적인 상황에서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퍼포먼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쓰는데 어떤 포트에서 디바이스마다 해서 오는 것을 이제 모아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베이스라인 데이터에 대한 것이 현재 네트워크 디자인이 비즈니스 리퀘어먼트에 대한 걸 만족하고 있는지를 이제 한눈에 보여줘야 되겠고요. 만약에 컨제션 에리아가 있을 때 어디가 문제인지, 그 다음에 어디가 지금 리소스가 덜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네트워크 다큐멘테이션 할 때 우리가 이런 이제 베이스라인 다큐멘트 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느냐를 이제 쓴 겁니다. 데이터 포인트가 너무 많으면 이 오는 데이터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데이터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심플리파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심플리 하고 파인 튜닝을 해줘야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뭐 너무 낮은 레벨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인터페이스 유틸라이제이션, CPU 유틸라이제이션 우리가 SNMP 망관리 통해 가지고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봅니다. 상당히 좀 로우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퍼포먼스에 대한 것을 기초 데이터로 저희가 스타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모니터할 수 할 키 디바이스하고 포트에 대한 거를 이제 딱 정해야만 됩니다. 지금 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PC1 전부 다 잡는 게 아니에요. 보면 여기 뭐 PC1, 그다음에 서버 1, 2, 서버가 어디 있죠? 서버 1, 2 여기 서버 1, 서버 2. 서버에서는 이제 퍼포먼스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라우터 인터페이스, 스위치의 키 포트 여기 보면 스위치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오는 포인트, 요 라우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럼 요 정도의 포인트를 잡고 나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바틀렉이 걸리는지 퍼포먼스가 큰 문제가 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을 잡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아널리시스 하는 피어리어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7day, 그 다음에 6weeks보다 no more 지속돼야 돼야 됐고요. specific long time 동안 generally 2 to 4 week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이 좀 적절하다. 2주 내지 4주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애뉴얼하게 이제 어널리시스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로테이팅 하면서 이 디프런트 섹션을
대한 거 뭐 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걸 레귤러리 컨덕트 해야 되겠죠. 네트워크가 또 뭔가 만약에 인제 문제가 발생할 때 새로운 게 뭔가 들어왔을 때 변화가 있을 때 네트워크가 어떻게 어 큰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려면은 이거를 쪼끔 레귤러하게 이걸 수행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 매저하는 그 커맨드입니다. 시스코 iOS 커맨드예요. 시스코 디바이스에 대한 다큐멘테이션 할 때 혹은 데이터 컬렉션 하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 인제 쇼 버전, 그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옵션 보는 거, 쇼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IP 루트, 라우트 루트, 라우팅 테이블 있죠. 네이버 CDP에서 네이버가 어떻게 되는지, ARP에 대한 상태, V6, 러닝 컨피그는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 VLAN의 정보, 쇼 포트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테크 서포트, 또 테크 서포트, 테크니컬 서포트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있네요. 저도 이거는 저도 안 써본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이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트러블 슈팅하는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블 슈팅 프로시저가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문제를 아이솔레이트 시키고요. 어떤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픽스가 되면 '아, 내가 문제 잘 고쳤네.'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큐멘테이션 하고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됐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른 문제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것을 다시 인제 해야 되겠죠. undo, corrective action 해 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타임 컨슈밍한 과정이고요. 이게 뭐 어디서 어떻게 이전하고 증상은 똑같아도 원인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다르고 프로블럼이 다르고 트러블 슈팅에 대한 것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진짜 타임 컨슈밍한 거예요. 근데 경험이 많은 거에 대한 것이 인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바로 이거의 문제야.' 그게 인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Structured Troubleshooting Method에 대한 거를 여기 나와 있는 요 방법을 통해서 하고요. 음 이걸 통해서 인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고, 로지컬 플로우 차트에 대한 거를 썼고 3 스테이지 트러블 슈팅 프로세스를 썼습니다. 요 3 스테이지. 오케이. 그다음에 7 스텝 트러블 슈팅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define 문제에 대한 걸 define 하고요. 인포메이션을 모으고요. 인포메이션을 몰아서 그거에 대한 것을 가정을 하고요. 그 가설을 세운 거에 대한 걸 실험을 해 보고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풀리면 다큐멘테이션 합니다. 그다음에 요 가상한 과정에서 보게 되면 요 가상에 대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 뭐 그 문제에 대한 어널라이즈를 하는 거죠. 어널라이즈를 하고 그거에 대한 걸 인포메이션 게더 포함하거나 혹은 그 파서블 코즈를 제거한 상태에 대한 가 되면은 인제 제거가 되는지에 대한 걸 해 보고 이렇게 화살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까 3 스텝에서 했었던 거의 좀 연장? 쪼끔 디테일하게 그려 놓은 거지만 내용은 실은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쪽에 모듈 그룹 이그잼 풀 때 보면은 이거를 좀 물어봐요. 요 스텝에 대한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하니까는 쪼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define problem, gather information, analyze information, eliminate possible cause, propose hypothesis, test hypothesis, solve problem. solve problem 한 다음에 이제 다큐멘트를 합니다. document cause solution. 그래서 further 프로블럼이 혹시 발생할 때 이거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큐멘테이션에 대한 것을 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몇 가지 또 내용이 있는데 여기 Analyze Information 할 때 Possible Cause Using Network Document, Network Baseline, Knowledge Base, and Peers를 사용하여서 그거에 대한 것을
possible cause에 대한 걸 확인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question end user한테 물어보는 거야. 왜냐하면 운영자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그 증상이 뭐였는지. 사실 제가 맨 처음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인제 보고를 받으면 그 친구한테 가서 확실하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인제 그거에 대한 퀘스처닝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샘플이에요. 오픈 엔디드 엔드 유저 퀘스천하는 그거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야. 뭐 어떻게 무엇이 지금 동작하지 않죠? 정확히 문제가 뭐예요? 근데 사실 사용자가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수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기술적인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자기가 만난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무슨 노력을 했죠? 뭐 뭘 하려다가 이러셨죠? 뭐 그걸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제 프로블럼 스코프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이슈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디바이스가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죠? 뭐 운영자가 알고 있는 거하고 사용자가 또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이야기하기 편하겠죠. 언제 또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문제 시간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이 문제를 언제 인지하게 됐는지, 에러 메시지 뭐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이 문제가 지속된 건지 혹은 뭐 임시로 그때그때 나타난 건지, 리프로 다시 인제 문제를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문제를 다시 만들 수 있느냐.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이 문제를 다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인제 그 상반이 이거를 다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는 가운데 보면 '아 뭐가 문제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가능한 문제에 대한 것을 발견했거나 엘리미네이트 할 때 사용할 때 "도대체 뭘 했길래 해결했어요? 뭘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래서 퀘스천 가이드라인입니다. 퀘스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시스코 IOS에서 이 네트워크 프로블럼을 증상에 대한 걸 풀 수 있는 것은 핑, 트레이스 루트, 그 사이트의 텔레, 쉬쉘 접속, 쇼 IP 인터페이스, 쇼 IP 루트, 쇼 프로토콜, 디버거 써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레이어드 모델, 우리 뭐 레이어드 모델 쭉 있을 때 도대체 인제 엔드 시스템일지 라우터랄지 멀티레이어 수일지 아니면 스위치일지 허브 레벨일지 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어느 레벨의 문제인지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트러블 슈팅하는 어프로치가 이렇게 이제 바텀업 아래서부터 피지컬 라인서부터 하나씩 찾는 겁니다. 탑 다운 애플리케이션서부터 찾는 거야. 이제 소프트웨어 어떤 소프트웨어가 문제인지 디바이드 앤 컨커 우리 영역을 나누거나 무슨 그 레이어 3까지 나누고 위하고 아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저는 디바이드 앤 컨커로 문제 해결에 대한 거를 많이 합니다. 뭐 인생 자체가 문제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나 보다 하고 나서 늘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레이어 3 서부터 위아래로 인제 하는 거. 팔로우 더 패스 어떤 액추얼 트래픽에 대한 걸 더해 가지고 거기를 인제 찾아가는. substitution 그럼 교체해 가면서 뭔가에 대한 거 바꿔 가면서. comparison 무슨 문제에 대한 것을 어 서로 비교하는 것. 동작하는 것과 동작하지 않는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하는 거고. educating guess 어 나의 경험, ability 나의 경험과 이걸 근간으로 해서 educated guess니까 educated 학습된 상상인가? 그러니까 학습된 거 그동안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인제 해 보는 거죠. 사실 educated guess 이거 다 educated guess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스스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자, 가이드라인 트러블 슈팅 메소드예요.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트러블 슈팅 하는 메소드에 대한 것을 써놨습니다. 자, define problem, type of problem, 트러블 슈팅 메소드. 이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에 대한 거예요. 여기 보면 프로블럼 타입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탑다운으로 하거나 바텀업으로 할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 문제가 소프트 타입이야.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드웨어라든가 케이블 문제인 것 같아. 그럼 바텀업으로 맞는 것 같아. 메이크 센스가.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게 프리비어스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기존의 경험이 있어? 없어? 그럼 만약에 새로운 문제야. 새로운 문제면은 바텀업으로 간다. 사실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자,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새로운 문제이면 만약에 기존에 내가 해봤 익스피리언스 기존에 경험해봤어. 디바이드 앤 컨커 이렇게 이제 트러블 슈팅을 레코멘드 하고 있는 거지. 100%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디벨롭하는 스킬이 되겠고요. 모든 네트워크 프로그램 every network problem이라고 하는 게 스킬셋 에디드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every network problem added to 스킬셋. 참 여기는 이거는 진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진짜 여러분 스킬에 따라서 스킬을 더 향상시킬 수도 있고 향상된 스킬 가지고 나서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트러블 슈팅 프로세스 한번 볼까요? 소프트웨어 트러블 슈팅에 대한 거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NMS 툴을 쓰고요. 날리지 베이스로 동작하고요. 베이스라인 툴을 쓸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트러블 슈팅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디바이스 레벨 모니터링 컨피규어 퓨처 폴트 매니지먼트 툴입니다. 이게 이제 인베스트 컬렉트 할 수가 있죠. 날리지 베이스 온라인 네트워크 디바이스 벤더 날리지 베이스 온라인 네트워크 디바이스 벤더 날리지가 indispensable source of information 뭐 그렇긴 하겠죠. 벤더 베이스 날리지 베이스라는 것이 인터넷 서치 엔진이랑 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디바이스에 인터넷 서치 엔진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수 있죠. 네, 베이스라인 툴이라고 하는 거 보면 매니 툴이라는 게 다큐멘트에 대한 걸 오토매팅하는 툴이라든가 베이스라인 프로세싱 하거나 네트워크 다큐멘트에 대한 오토메이팅하는 툴이 이제 가능한 것이 있고요. 이런 베이스라인 툴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큐멘테이션 하는데 도움이 돼요. 베이스라인 다큐멘팅. 여기 보면 네트워크 다이아그램 그리거나 업데이트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하거나 하드웨어 다큐멘트 하거나 이런 툴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베이스라인에 대한 것을 쓰는 소모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토콜 애널라이저가 또 있습니다. 프로토콜 애널라이저 와이어샥이 가장 대표인데 이 와이어샥에 대한 화면이에요, 이게. 우리 이게 CCNA 맨 처음에 ITN 과정할 때 와이어샥에 대한 가지고 나서 설명을 좀 여러분이 패킷 트레이서랑 같이 쓸 거를 권했고 사실 여러분이 썼던 패킷 트레이서에 그 안에 디테일에 가면은 이렇게 지나가다니는 메시지의 그 양식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와이어샥이 제일 그게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어샥 갖고 나서 보면은 지나다니는 트래픽에 대한 빗 단위에 대한 것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권고를 했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와이어샥은 좀 써볼 필요는 있다. 저도 뭐 이거 갖고 나서 여기저기 많이 또 설명도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디스플레이 피지컬 레이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거, 프로토콜 애널라이저, 와이어샥에 대한 것이 상당히 트러블 슈팅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다른 하드웨어 트러블 할 때 디지털 멀티미터 이건 뭐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쓰는 거예요. 케이블 테스터, 케이블 연결됐는지 이더넷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케이블 아날라이저 어떤 진짜 피지컬하게 그냥 이 라인에 대한 거예요. 서튼 쿠퍼 서티파이 쿠퍼 앤 파이버 케이블링에 대한 테스트하는 데 쓰는 거예요. 네트워크 아날라이저 포터블 하는 거 이거는 뭐 진짜 그 VLAN 그다음에 스위치드 랜 트러블 쓸 때 쓰는 거야. 프라임 램 저도 이거는 잘 모릅니다. 브라우저 베이스드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를 하는 장치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시스로그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시스로그에 대한 거를 우리 엔사 과정에서 하는데 이 시스로그만 봐도 현재 네트워크 상황에 대한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로그를 쓰는 게 또 많이 도움이 죠 로그 파일을 쭉 뒤져보는 거니까. 시스로그라고 하는 것이 텍스트 베이스 로그 메시지를 이제 시스로그 서버한테 보냅니다. 로그 메시지가 이제 보내지는데 보통 콘솔에 나오고요. VT 버추얼 터미널 텔넷 접속하거나 C쉘 하거나 혹은 내부 메모리에 있거나 혹은 시스 요거 서버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8레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머전시 레벨에서부터 디버깅 레벨까지. 그래서 이렇게 쭉 이게 우리 앰퍼센트 뭐 번호 해서 이렇게 나와요. 시스로그 서버 뭐 그냥 서버에 대한 주소가 이렇게 설정돼 있을 때 이제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깅 호스트 트랩 인포메이션 로그 온. 자, 심턴 코즈 네트워크 프로블럼 네트워크 문제에 대한 어떤 증상과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레이어의 문제에 대한 거. 피지컬 레이어야 뭐 눈에 확실히 보이는 거죠. 퍼포먼스가 뚝 떨어지거나 커넥티비티를 잃어버렸거나 네트워크 바틀렉에 대해서 컨제스션 겪음이나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너무 높거나 콘솔 에러 메시지가 나왔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심턴이에요. 우리가 예상되는 내용이에요. 이 디스크립션은 여러분이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거 파워가 동작이 안 돼. 하드웨어가 동작하는 것 같아. 케이블링의 문제가 발생해. 어테뉴에이션이니까 감쇄가 일어났어요. 노이즈로 인해서 뭔가 또 감쇄가 일어났어요. 인터피어런스 컨피규레이션에 일어났어요. 익시딩 디자인 리미트 어떤 디자인 리미트를 초과했어요. CPU가 오버로드 돼 있어요. 이건 전부 다 문제에 대한 거예요. 문제. 이 중에 뭐 저희가 어테뉴에이션 볼까요? 어테뉴에이션이라는 게 언제 발생하느냐 보게 되면 케이블 랭스가 너무 이제 길 때, 예를 들면 100m 정도였는데 200m를 했어.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이즈, EMI가 발생했습니다. EMI라는 게 뭐 크로스톡이라든가 니어 일렉트리컬 케이블, 라지 일렉트리컬 모터, FM 레이디오 스테이, 폴리시 레이디오, 그러니까 무전에 대한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선 쪽에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무선에 관련된 얘기네요. 그다음에 인터피어런스에 대한 게 이제 클락 레이트가 잘못된 것을 포함해 가지고 인컬렉트 클락 소스에 대한 거. 그 뭐 클락만 있는 거 아닌데 인터피어런스가 만약에 어 인터페이스가 켜지지 않는 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이죠. 인터피어런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니까 인터페이스가 사실 뭔가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럼 랜 세그먼트에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로스 오브 커넥티비티에 대한 거니. 피지컬 레이어는 그나마 조금 보기가 편하죠. 자, 링크 레이어에 대한 거 볼까요? No function of connectivity and network layer. 네트워크 윗레벨한테 뭔가 기능을 안 해. 레이어 2가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퍼포먼스보다 네트워크가 동작은 하는데 이 퍼포먼스가 뚝 떨어졌어요. 쓸데없는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이 되게 많아. 그냥 콘솔 메시지가 나와. 콘솔 메시지에 보게 되면 뭐 지금 레이어 2 프로블럼이 이제 라인 프로토콜이 떨어졌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보면 라인이 이제 다운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거죠. 그 다음에 익세시브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게 멀티캐스트라는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걸 쓰는데 너무 많이 발생을 해.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가 뚝 떨어지겠죠.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네트워크 퍼포먼스가 보면 익스텐디드 컨티뉴어스 핑, 누가 이 핑을 아주 과격하게 플러드 핑을 막 지금 보내고 있어. 이 플러드 핑 때문에 적절하게 지금 사용돼야 되는 사람이 못 쓰고 있어. 응?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인제 하나하나씩 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걸 보니까 인캡슐레이션 에러, 어드레스 매핑 에러, 프레이밍 에러, STP 페일리어, 룹.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STP가 안 만들어지면 그냥 계속해서 많은 트래픽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보면 리던던스 노 포트 그러니까 인제 블락되는 게 없고 트래픽 포워딩 서클 인디펜트리. 그래서 익세시브 플로딩을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STP 토폴로지가 인제 잘못 만들어졌으니까. 프레이밍 에러라고 하는 게 인제 라인의 문제네요. 라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어드레스 매핑인데 어드레스가 지금 없는 어드레스랑 매핑되는 인캡슐레이팅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은 리시버가 그거에 대한 것을 처음과 끝을 못 찾을 때 그때 어 그때 인제 인캡슐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한 거 볼까요? 네트워크 페일리어, 서브 옵티멀 퍼포먼스, 네트워크 페일리어. 네트워크이라는 게 not 펑션하고 뭐 쓸 수 없는 거냐. 유저가 사용할 수 없을 때. 서브 옵티멀이라는 것은 음 옵티마이제이션 이슈라는 것은 진짜 이게 찾기가 어렵죠. 그거에 대한 것을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사실 멀티플 레이어가 연관돼 있어 가지고 쪼끔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프로블럼 프로블럼이 인제 네트워크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결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블럼의 제너럴 네트워크 이슈, 커넥티비티 이슈, 라우팅 테이블 문제, 네이버 문제, 토폴로지 데이터베이스. 이건 OSPF에 대한 내용일 거고요. 네이버에 대한 것도 라우터가 네이버 어드 제이슨 이것도 OSPF나 RIP라든가 라우팅 관련된 거고요. 라우팅 테이블에 뭔가 잘못된 테이블이라든가 전혀 엉뚱한 것이 들어왔을 때 커넥티비티에 대한 것은 사실 레이어 1 서부터 확인을 해야죠. 요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레이어 1 서부터 레이어 1 서부터 케이블링 문제부터 인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너럴 네트워크 이슈는 진짜 어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것이에요. 만약에 토폴로지가 종종 바뀌어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어디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ACL 미스 컨피규레이션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트래픽 플로우 셀렉션 문제, 액세스 컨트롤 엔트리 순서 문제, deny any implicit인데 이거에 대한 걸 까먹고 한다든가, 와일드 카드 네트워크 마스크에 대한 영역을 잘못 쓴다든가, 상위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의 셀렉션을 잘못했다거나, 소스 데스티네이션 포트에 대한 걸 잘못했거나, 에스타블리시 키워드를 잘못했거나, 언커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거 했을 때 ACL 미스 컨피규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NAT랑 연구할 때 NAT, VTP, DHCP. 우리 NAT 쓸 때 보면은 이제 요 주소를 갖고 쓰죠. 그다음에 DNS 문제, 그다음에 SNMP, 터널링 앤 인크립션 프로토콜. NAT 같은 경우는 이제 터널링에 대해 쓸 수 있는데 한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NAT를 저희가 봤을 때 좀 공부를 했어야 된 내용들인데 제가 그때 NAT 할 때 이것까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SNMP 매니저 스테이션이 만약에 NAT 라우터 원 사이드에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여기 문제가 있는데 뭐 NAT까지 그 아래 영역까지가 이제 네트워크 관리 영역은 아니지만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대한 것도 망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여러분이 요런 거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쓰는 거 SSH 텔넷, HTTP, FTP, TFTP, SNMP, POP, SNMP, DNS, NFS.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IP 커넥티비티에 대한 거. 그나마 IP 커넥티비티는 조금 우리가 좀 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버텀업 어프로치를 씁니다. 버텀업 어프로치니까 이제 아래서부터 이제 선을 찾아가지고 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피지컬 커넥티비티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로지컬하게 레이어 2의 듀플렉스에 대한 것이 미스매치 나는지, 그다음에 어드레싱에 대한 거 레이어 2, 3에 대해서 어드레싱에 대한 거,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제대로 설정했는지, 그다음에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컬렉트 패스를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엔드 투 엔드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혹시 ACL이 불락하는지, 그다음에 DNS에 대한 서버 값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엔드 투 엔드 커넥티비티에 대한 트러블 슈팅을 이제 하게 됩니다. 뭐 여기 보게 되면 이쪽에서 여기까지에 대한 거 가장하는 게 핑하고 이제 트레이스 루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쇼 인터페이스 코맨드 써가지고 쇼 인터페이스 커맨드 써가지고 인터페이스가 무슨 문제가 없는지, 큐 사이즈에서 에러가 난 게 없는지에 대한 거를 쭉 보는 거죠. 그러면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그 나가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스테이터스, 드랍한 거에 대한 거, 에러에 대한 거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쭉 쇼 인터페이스 기가비 이더넷 제로를 갖고 나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디플렉스 미스매치라는 것도 역시 인터페이스에 대한 게 한쪽이 풀 듀플렉스이고 이제 이쪽이 해프 듀플렉스인데, 스위치 1은 풀 듀플렉스이고 스위치 2는 지금 해프 듀플렉스 해서 얘가 서로 동작을 안 하는 건지, 이게 이제 오토 니고시에이션을 썼으면 좋은데 오토 니고시에이션을 쓰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매핑에 대한 게 ARP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맥 주소하고 여기에 IP 주소에 대한 세팅이죠. 근데 지금 주로 많은 게 디폴트 게이트웨이 쪽으로 많이 나갈 텐데,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맥 어드레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얘가 갖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ARP 포이즈닝이라고 하는 또 그 보안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마치 자기가 라우터인 것처럼 하고 나서 자기 맥 어드레스를 혹은 맥 어드레스를 다른 거를 막 뿌려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 PC들한테 그 요거를 이제 바꿔버리는 기술, 그 공격이 있습니다. 보안 공격이. 그래서 일단 ARP라고 하는 코맨드를 써가지고 요 맥 어드레스 해당하는 IPv4 주소하고 이더넷 맥 주소가 제대로 매핑되어 있는지도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엔드 투 엔드 또 이제 VLAN에 대한 어사이먼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금 보게 되면 여기 1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10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1번. 예, 지금 보면은 VLAN 10으로 이제 FA0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다시 VLAN 10으로 이제 바꿔줘서 트러블 슈팅을 해줘야 되는 걸 얘기를 했고요.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잘 돼 있는지 보면은 PC1 입장에서는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얘가 되는 거고요.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그 다음에 뭐 리버스에서 리플라이가 올 때도 보면은 얘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디폴트 라우터가 되는 거고, 또 얘 입장에서는 얘가 디폴트 라우터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거를 PC에서 설정되어 있는 거를 보거나 라우터의 쇼 IP 루트로 확인해서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대한 걸 체크를 해야 되고, V6 디폴트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인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패스에 대한 거, 데스티네이션까지 패스에 대한 거,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에서 라우팅 테이블하고 맞는가?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맞다고 싶으면 그 엔트리에 대해서 프레픽스 컨피그레이션 존재하면 제대로 이제 포워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맞지 않으면 롱리스트 매칭으로 또 되는가? 엔트리 have the same prefix, 롱리스트 매칭 프레픽스로 하고, 롱리스트 매치 같은 것이 있는가? 그럼 같은 것이 있으면은
로드 밸런스 써가지고 쓰고 거기에 대한 것이 서로 중복되거나 그랬으면 아래값 갔으면 롱리스트 매치 프레픽스로 가고 만약에 매칭 라우팅 테이블에 없으면 디폴트 루트로 보내고 디폴트 루트에도 만약에 디폴트 루트라는 게 있으면은 그걸로 포워드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디스카드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4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이슈로 ACL 컨피규레이션이 또 제대로 되어 있는지 NAT 컨피규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텔넷이라는 걸 써가지고 원격 접속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는 지금 포트 80번을 써가지고 좀 텔넷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예요. 이거 갖고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데 텔넷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을 딱 치면 여기 기본적인 포트 번호가 23이에요. 23. SSH가 22고 그 다음에 FTP가 20번하고 21번이고 포트 20번이고 HTTP가 80번 포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썼죠. 텔넷 IP 주소에 80 이렇게 쓰면은 저쪽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에 HTTP 서버로 접속이 됩니다. HTTP 서버로 접속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여기서 URL을 이제 치죠. URL에 대한 걸 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걸 하고 있는데 브라우저에서 URL을 치게 되면은 바로 그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건 이렇게 치면 텔넷 여기 이렇게 잘 이렇게 텔넷 2001에서 주소 치고 80 하게 치면 이쪽에 HTTP 서버한테 가고요. HTTP 서버가 이 URL을 기다려요. 그다음에 그 무슨 리퀘스트에 대한 거를 기다려요. 리퀘스트에 대한 거를.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오픈해 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그랬더니만 제가 이제 응답 온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네가 지금 뭔가에 대한 거를 잘못하고 있다 해서 HTTP 1.1 배드 리퀘스트 그래서 어, 네가 요청한 거에 대한 게 지금 뭔가 빠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응답이 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끊어버려요. 커넥션에서. 요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해서 쓰게 되면 우리가 마치 브라우저처럼 쓸 수가 있어요. 텔넷이라는 코맨드 써가지고 IP 주소 치고 거기에 해당하는 메소드를 집어넣고 80을 치게 되면 제가 이런 그 HTTP의 리스판스를 이렇게 오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그거보다도 일단은 여기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CL에 대한 것도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인바운드 커먼 액세스 리스트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를 지금 인커렉트 컨피규레이션 되어 있는 그것을 제거하고 나서 컨피규레이션 다시 이제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DNS 서버에 대한 거 설정을 잘 해야 되겠죠. DNS라는 건 이제 여러 번 뭐 지금 이 정도 수준 됐으면 DNS가 무엇인지는 다 아니까 컨피규레이션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IP 호스트 IPv6 서버 172.1.100 해서 지금 라우터에 IP 호스트 글로벌 컨피규레이션에서 라우터에서 쓸 수 있고 보통 윈도우즈 코맨드는 NS 룩업 해가지고 IP하고 네이밍에 대한 걸 이제 보여주죠. 자, 여기 나와 있는 패킷 트레이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대한 트러블 슈팅에 몇 가지 이제 확인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듈 프랙티스 이 뒤에 가면은 여기 네트워크 트러블 슈팅하는 요 과정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거 여러분이 반드시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어 다큐멘테이션을 먼저 푸는 챌린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재밌게 또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서머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네트워크 트러블 슈팅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거의 인제 엔사 과정이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과정까지 해서 우리가 또 모듈 그룹 이그잼을 또 이번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